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오늘도 뭐 뉴스를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뉴스를 찾아보는 거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는 사실 두 번째 의미고 제 자신도 어차피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미국 뭐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은 뭐라고 또 언급을 했나 FRB는 또 뭐라고 언급을 했나 뭐 이런 거를 또 오늘 아침엔 또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뭐 가상자산 뭐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하고 같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뭐 하락장 이런 지루한 장세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코인 시장에서 뭐 어떤 호재거리를 던져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진짜 불장이 올 때까지 밀어두거든요. 그 시기가 3분기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게 또 사실인 거고 그 계획대로 아마 진행될 거고 여기 보시면 오늘 뉴스에서는 자넷 옐런 의장이죠. 아니 자넷 옐런 의장이 아니라 지금은 재무부 장관님이시죠. 이분이 그 올해 회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3%까지 도달을 할 거다라고 이분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부로 G7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어요. 그 바로 직후에 이 연설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FRB가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는 템퍼러리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일단은 헤드라인 문장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이거를 알아야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기조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와스턴 포스트지에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온 건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토요일 날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침체의 기피에서 회복됨에 따라 올해 인플레이션이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3%까지는 용인할 거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한 거고 옐런 의장 그리고 FED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타 최고 정책 입안자들은 가격 급등이 일시적이며 현재의 상승이 위험할 정도로 지속적인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예측한 최초의 자료이다. 이게 가장 최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를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6월 지금 그래서 G7 국가 최소 글로벌 세율이 15%가 또 합의됐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적어도 1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넷 옐런 의장은 얘기합니다. 근데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일시적일 거다.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되게 롤러코스터 장세일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FATF 이 회의도 있어요. 이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아마 결론이 날 텐데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달이죠. 사실은 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용을 낮게 유지하는 연준은 연간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과 금리 인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한 이후 경제는 여전히 7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업률이 관건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업률이 회복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그 4월치가 나온 게, 그러니까 5월치가 나온 게 사실은 살짝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만큼 올라가려면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나오면 공급 측면은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병력 형성은
공장이 최대 용량으로 다시 올라가고 근로자가 급여를 다시 받으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 기사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뭐 기자가 개인의 견해를 더 입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넷 옐런 뭐 재무장관님과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두 분의 견해가 섞여서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쨌거나 저쨌거나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또 관련도 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서 최고 경제 고문인 로렌 H. 썸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인 분이에요.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뜨거운 경제 실행을 시키는데 복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를 했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정책의 견해를 이분도 이제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도 DCG의 이사다. 자, 크립토 커런시랑 또 관련돼 있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는 게 어저께도 아마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10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6월 17일 날 FOMC 회의에서 결론안을 도출할 텐데 변수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3%대까지는 본인들은 뭐 그냥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1월 달에는 1.4%, 그리고 2월 달에는 1.7%, 3월 달에는 2.6%, 4월 달에는 4.2%인데 평균값을 내면은 2.47이에요. 반올림 빼고는 2.4야. 반올림까지 추가하면 2.5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백의 여력이 있는데 6월 10일 날 회의가 당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이날 6월 10일 날 이제 이게 나오고 평균가가 다시 매겨지면 그것에 따라서 6월 17일 날 테이퍼링과 금리 기조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15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인 어떤 그 분이 있는데 트레이더 블록이라고 하는 어떤 그 CEO가 있대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크립토 쪽으로,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거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칼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이거를 뭐 본인이 소개를 하네요. 본인은 뭐 DCG 그룹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뭐 이런 어떤 거대 뭐 유대계 자본이 백사이드에 있는 어떤 그런 금융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한다.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한도까지 일어나는데 그게 제한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자넷 옐런 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흑인 소유 기업을 포함한 소외기업에 대한 연방 지출의 비율을 10에서 15% 정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피겠다라는 얘기죠. 경기 부양책을 피겠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서 추진될 수 없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그러면 이 소외기업이라는 얘기는 사실 소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은 세금 비율을 조금 더 늘려놓고, 그리고 자영업 시장이나 뭐 하여튼 뭐 소외돼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예산안 편성을 조금 많이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연기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희망의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뚜렷한 장세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티스트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뭐 유명 차티스트들, 뭐 조시 라고라든가 몇몇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 다 지금 언급 자체를 안 하죠. 특히 이럴 때는 언급 자체를 또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큰 관점에서 사실은 금리 기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뉴스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리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오히려 반박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이클에서 계속 반박하는 계속 얘기로 시간 끌기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결론이 나겠죠. 근데 과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과연 어떤 면에서 틀린지에 관해서 명확성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할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을 내리려면 제도권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뭐 제도가 나와 있는 상태래야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어쨌든 리플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만큼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실 코인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팔지 않고 있고 자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한 어떤 뭐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와 있는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FRB 연방준비은행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 나온 거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번 영상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 일요일 하루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